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누면 행복하고 기쁨은 두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행동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눔과 기쁨과 행복을 함께 행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조병창 회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조병창 회장님 동포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 오늘 조병창 회장님을 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조병창 회장님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19대 한인 회장을 하셨잖아요. 19대 한인 회장을 하셨는데 좀 그 이민 오셔서부터 이렇게 쭉 활동하신 거를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일찍 오셨더라고요. 1973년도. 73년도에 왔습니다. 그때는 한국 분도 많지 않았죠? 글쎄 여기에 뭐 뉴욕 지역에 한 2만 명, 3만 명. 네.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뭐 그 주로 밀집에 사니까 더 주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식당도 몇 개 없었고. 뭐 거의 없죠. 뭐 많았다는 한두 개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게 보던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로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한 곳에 주로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뉴욕, 뉴저지 이런 데는 또 거의 이민자들이고 남미계 통일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니까 다 뭐 비슷비슷한 그런 한국 사람들 비슷한 처지 아닙니까? 그때는 경기가 좀 좋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월남전이 계속되고 있을 때니까 네네. 어떤 그 군수 경기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좋았다고 봐야죠.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와서는 처음에는 저 공장 노동자도 해봤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문교부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문교부, 뭐 문공부, 기획원, 네. 경제기획원입니다. 네, 그때. 고급 공무원을 생활하시다가 저는 미국에 하급 와가지고 공무원인데 그런 공장 생활하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이민 생활은 네, 그렇게 네. 참 고생을 하게 되죠. 그 고생을 통해서 주얼리 비즈니스인가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돼요. 그게 뭐 78년도에 브로드웨이에 저도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장을 다니면서 고생을 하셔서 나중에는 홀세일까지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버셨었죠?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그저 그저 자녀들 뭐 바라지하고 그 정도입니다. 제가 돈이 많이 벌었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못 네.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관해 그렇습니다.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사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늘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렸듯이 나눔, 늘 이렇게 나누는 생활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럴때 우리 시골에서 자랄 적에는 다 소위 저 상기설계 가난한 사람이 끼니가 되면은 그릇을 들고 밥을 얻으러 옵니다. 집집마다. 스님들이 탁발하듯이. 그래 오면 그 겨울에 추울 때는 어머니가 장로에 자기 옷도 꺼내주기도 하고 꼭 따뜻한 걸 주고 이러는 거를 많이 보고 오는 과정에서 저도 그게 좀 제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기도 참 경남 합천입니다. 합천에서 태어나셨죠. 네.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다시 좀 미국 생활 얘기를 하면은 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뉴욕 경제인협회 회장을 하시면서 경제인협회 또 제대로 좀 자리를 잡으시고 또 경제인협회 회원들의 그 비즈니스도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하셨고 그러시면서 또 한국학교 이사장을 하시면서 우리 1.5세 2세들에 대한 한글 교육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크게 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한인 회장을 또 하셨더라고요. 1986년에서부터 1988년까지 19대 회장을 하시면서 복지재단도 설립을 하시고 한인 회관관리위원회도 또 설립을 하시고 다양한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잘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인 회관을 전문화시키는 데 또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미주 민주평통 북미주 부의장을 하셨죠. 부의장, 이 미주 지역, 남미와 미주, 네. 캐나다 지역을 총괄하는 또 부의장을 하셨고, 그리고 이 또 범민족화의 그 범민족이보다
민족화해, 민족화해. 예, 협력 뉴욕 협의회 누이협의회 대표를 맡고 또 있습니다. 대표를 네, 맡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북한의 또 우유 보내기 운동도 하시고 네, 그거는 뭐 이전의 얘기고. 그 이전의 얘기입니까? 네, 네, 뭐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네, 네, 그렇습니다. 항상 그 어느 곳에든 나누고 사회 어려운 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생활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경남 합천이 어려웠을 때는 또 그 수재연금도 보내시고 또 그 합천군 명예 홍보 대사이기도 하시죠. 네, 그, 네, 예. 네, 그 합천군하고 지금 버닝 카운티하고 음. 자매 결연이 돼가 그게 11년 차입니다. 또 고향에 네, 그렇습니다. 그 후배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네, 또 매년 견학도 시키고 학생들 매년. 옵니다. 금년에도 곧 16명 학생들이 여기에 페이스 대학으로 옵니다. 아, 좀 쉽지 않은 일인데. 네, 뭐 돈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뭐 제가 돈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고요. 뭐 그좀 신분을 좀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려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미주 또 영남대학교 총동창 회장도 하시고. 옛날 얘기. 근데 중요한 것은 회장님이 그 어떤 직책에서 할 때마다 명함의 그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주 제대로 단체를 잘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 또 단체를 이끌어 오시면서 늘 어려운 것에 빛이 되고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는데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받으셨는지 따님이 또 자녀분들도 잘 또 성장을 하고 대표적으로 저지시티에 지금 따님이 검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마음이? 미국 그런 거 보면은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드시죠? 뭐 잘 왔다 잘 안 왔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금 일남 이녀 예, 일남이녀입니다. 잘 성장하고 지금 건강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2007년도에 리타이어하시고 조 파운데이션을 또 설립을 하셨어요. 네, 2007년도에 했습니다. 조 파운데이션은 그 이렇게 장학금이라든가 곳곳에 이렇게 돈을 또 기부하는 곳이잖아요.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회장님께서. 네, 그게 이제 이 2007년도 말에 이제 창립을 할 적에 제가 우리 고향에도 초등학교에는 83년도에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을 갖다가 장학금을 지원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뉴욕, 뉴저지에도 장학금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주고 있고 그런데 당초에 이제 의도했던 것은 이제 한인회 뉴욕, 뉴저지 한인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세대들한테 우리 아이덴티티를 전수를 하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재정적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차세대들에게 한인 사회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성계가 되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래서 맹한국학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대들한테 전수하는 게 우리 문화 말과 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1세대들의 한 인물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서부터 뉴욕 뉴저지 한인회 협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이제 8회째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장학재단이라든지 이에 비하면은 금액도 적을 뿐 아니라 숫자도 많이 못하는 제 형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이 또 많은 학생을 주려고 하면은 뭐 10년, 20년 후에도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래 했는데 지금 이제 금년에 8회째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하셨잖아요. 사비를 털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셔서 한인 동포 사회에 큰 그 초석을 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한인 사회에 참그 어른으로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동포 사회 요즘에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전직 뉴욕 한인 회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바라보실 때 뉴욕 한인회가 이런 분교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참 얼마 전에 제가 서울도 갔다 왔지만은 그 지인들로부터 그 참 따가운 뭐 어떤 질책이라기보다도 그런 얘기들을 또 말을 안 하는 사람도 다 이제 서울서도 방송이나 뭐 언론을 그렇죠. 보고 다 알만한 사람들은 동포사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발행되는 동포신문이 뭐 2개인가 3개인가 네. 이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단하게 정보가 제공이 되니까 그래서 참 55년 뉴욕 한인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제일 세계 어느 지역 한인회보다는 성숙되고 화합도 잘 되고 열심히 자기들 일하면서 한인을 가고 간다. 이 한인회관만 하더라도 지금 수천만 불 호가를 하는데 네. 그 수십 년 전에 그 100만 불 주고 산 건데 네. 이런 어떤 그런 번듯한 회관까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렇게 와가 이 근래에 와서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전직 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자괴감도 많이 들고 이 뭐 그 대화를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막 말 나누기도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네. 사태가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 사실 뭐 원인부터 우리가 좀 그 문제를 규명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우리 동포 사회에서 모두가 다 아는 얘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직 회장단 협의회에서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나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조 회장님께서도 전직 회장단 협의회의 한 임원으로서 네. 네. 책임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직 회장단 협의회는 저기 한인회 정관에도 있지만은 전직 회장이 다 모여서 이 소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뭐 어떤 강제성을 가진다거나 어떤 그런 뭐 권한을 가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직 회장을 도와주고 한인회가 더 잘 되도록 성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미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직 회장단에서 자연히 한인회가 잘 되도록 민성기 회장도 성공을 하고 또 차기 회장한테도 잘 승계가 되도록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차원에서 막 개입을 한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지금 오히려 편가르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해서 동포 사회에서는 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거는 저는 이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니까 전직 회장들 개개인이 다 2년 동안 그야말로 참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사정도 났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한인회가 지금은 봉사단체도 많고 이렇지만은 다 개개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비도 많이 쓰고 이렇게 오면서 지켜가 회관도 지켜오고 이렇게 해가 왔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말하자면 한인회가 분규가 되고 이래 되면은 전직 회장들이 물론 동포 개개인도 그렇겠지만 동포 개개인보다 훨씬 더 애정도 있고 관심도 있는 것은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간섭하는 것 같고 관여하는 것 같지만 개개인들이 다 모두 다 한인 회장으로 살 적에는 이 사회를 대표하고 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갖다가 뭐 생각한다거나 네. 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건 전적으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론 막 사람에 따라서 속마음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안을 놓고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건전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조 회장님께서는 정상화위원회가 네. 새로운 그 변신을 가져와야 된다. 네.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동의합니다. 제가. 예, 왜냐하니까 일단은 그 몇 개월 전에 그 후라싱에서 6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네. 소위 임시총회에서 결의가 된 부분이 정상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인의 분규를 정상화시켜라 하는 임무를 주면서 그 기구를 구성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정상화위원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상화위원회에서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정상화위원회는 구성원들이 다 뉴욕 동포사회 유수단체장 출신들이고 또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정상화위원회에서 현재 말하자면은 한인회 회장이 2분이 지금 계시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조속히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진지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는 뭐 구체적으로 충분히 정상회 논의가 되면 되겠죠. 해가지고 예전에 한인회로 돌리도록 해야 되는데 정상화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전직 회장단 협의회는 말 그대로 좀 우리 동포사회 최고의 어른의 단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어른의 단체는 어른의 단체로서의 중립을 갖고 인내를 갖고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떤 편견적인 생각은 우리가 좀 갖지 않고. 네,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전직 회장단에서 이제 어떤 그 원로 기구로서 네. 그대로 하는데 조금 어떤 치우친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아마 인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그렇습니다. 전제로 네.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지금 개 중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전직 회장단 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건전한 분들이고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라서 그거는 오해가 설령 있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회복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면은 지금 이제 민성계 회장 측과 네. 김민선 회장 측의 두 분열되고 있는 두 회장을 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원로 기구로서 그런 것을 좀 기대하고 싶어요. 그런 걸 좀 요구하고 싶고.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 그거 이제 그래서 정상화위원회가 이제는 정상화위원회는 전직 회장단 협의회보다도 무슨 상위 기구다 하위 기구다 이걸 떠나서 네네. 정상화위원회 자체가 그야말로 정권을 가지고 한인회를 갖다가 정상화시킬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구다. 네. 그러면 전직 회장단 협의회에서는 정상화위원회 활동하는 데 대해서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고 또 조언을 구하면 조언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하면은 제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관 문제도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매각이냐 리스냐 네. 뭐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네. 특히나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것은 이제 역사성이냐. 우리가 이제 한인회관을 맨하탄에 놓고 우리의 역사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해서 보다 좋은 곳으로 한인회관을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계세요? 그 아주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인회관이 말하자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거로 그 어프로치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한인회관은 발전적으로 옮겨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하는데 다만 약게 좀 전에 말씀한 역사성이나 상징성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맨하탄이 세계의 중심지고 금융이나 정치나 모든 것이 맨하탄이니까 상징성이 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은 한인회관을 지금 100만 불 줬더니 수천만 불 호가는 이런 거대한 자산인데 이거는 활용을 해가지고 제2 또 제3의 어떤 동포회관이랄까 지금 뭐 기왕에 얘기가 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얘기인데 후라신 같은데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곳에다가 제2의 회관을 만든다든지 그거는 좋은 발상입니다. 다만 말하자면은 그 누가 한인 회장이더라도 이것은 동포의 50년의 동포의 재산이니까 이거를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투명하게 진행하는 한에 있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꼭 여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야 된다. 투명하게 돼야 된다. 예, 지금 이제
네,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성기 회장이 전직 회장들한테 오해를 받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회장 출범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뿐이 안 됐을 적에 전직 회장들한테 회관을 절로 옮기겠다 하고 어떤 걸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내놓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전직 회장들한테 민성기 회장이 상당히 좀 오해를 받았습니다. 네. 소위 말하면 찍혔습니다. 네. 왜냐 이거를 갖다가 2달도 안 돼가지고 회관 옮기겠다고 거의 해 가지고 와가지고 협의를 한다 하니까 민성기 회장이 오해를 산 거예요. 자기야 물론 뭐 그런 어떤 그게 없었겠죠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러면 회관을 갖다가 그렇게 하려 하면 다 사전에 다 하고 전부 동포들로부터 어떤 기구를 만들든지 공천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요 오해를 안 받고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는 구상하는 대로 회를 한인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 텐데 초기에 잘못돼가 그게 상당히 오늘날까지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 추가를 할 것은 지금도 민 회장이 나는 민 회장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이요. 이거는요. 서로 이제 방법론이겠죠. 예,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이 문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된 예. 거군요. 지금도 들리는 얘기들은 부동산 업자가 뭐 김민선 회장한테까지도 찾아오고 뭐 이랬다는 얘기 들리는 이건 뭐 그냥 루머라 봅시다. 다만 민 회장이 연임을 해가지고 회관을 갖다 장기 리스로 해서 하려고 한다. 그런 게 오해를 갖다 받고 있는 건 아마 김 의원께서 듣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불식시켜 줘야죠, 민 회장이. 나는 전에 한번 몇 달 전인가 회관 매각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변호사하고 서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매각이나 100년 리스나 50년 리스 같으면 매각에 준한 거 아닙니까? 파는 거나 100년 리스나 뭐 말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리스 준다 50년 리스 주마. 그러니까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절대로 장기 리스일 경우에도 절대로 동포사회 투명하게 전부 공청회 거쳐서 하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면은 민 회장은 상당히 오해도 벗고 그런 것으로부터 오해가 벗으니까 입장도 더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민성기 회장 측에서는 한일 간 진실규명위원회를 발족한 것 같아요. 네. 그 규명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문제도 오해도 불식시키고 또 회장님 말씀대로 이제 방법론을 좀 제대로 찾아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하든 아니면 그 회관 자체를 다시 리노베이션을 하든 어떤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결국은 민 회장은 이제 그거를 진실규명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가지고 오해를 불식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곧 자기 마음은 순수하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들러 갈 것 없이 바로 장기 리스일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독단적으로 안 한다. 전부 공개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걸 언약해 뿌리면은 규명위원회를 갖다 만들어 본들 결국은 자기가 위촉에 있는 위원들을 갖다 또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또 신뢰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불신이 팽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가장 확실한 처방을 내놓는 것이 민 회장 입장이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회장님께서 정리를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지붕 두 가족이다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지금 네. 떠들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법적인 문제를 기다리고는 있지만은 그 전에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이 분기호 사태가 정리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야 사실상은 민성기, 김민선 두 분이 현재 회장으로서 다 각자가 적자다고 정통성이 있다고 지금 법정에서도 지금 분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두 분이 이제 2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이제 우여곡절을 많이 끄고 뉴욕 타임스에 2번, 3번씩 그런 또 한인사회 전체에 또 망신을 또 안겨주고 이랬으니까 본인들도 상당히 지금쯤은 마음도 어느 정도 격한 것도 조금 그런 시기도 됐고 그리고 법정 투쟁이라는 게 이게 참 누가 단언할 수도 없잖아요. 자꾸 딜레이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양쪽에서도 재정적인 출혈도 상당히 감내해야 될 형편인데 그래 되면은 그 본인들이 저는 그래요.
제3자가 아이디어는 내길 수 있겠지만은 그는 이제 뭐 본인 두 분이 막 자주 만나든지 연락하든지 해가지고 두 사람이 각자 아니면은 정상화위원회에서 좀 그 이니시아티브를 잡고 이쪽 저쪽 만나보고 물밑 접촉도 해보고 민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또 가고자 하는 방향 또 김민선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갖다 이렇게 해서 자꾸 기본을 찾아보는 그 길이 그러니까 정상화위원회 측에 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혜가 나오든 어떤 방법이 나오든 끝까지 좀 정상화위원회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예. 오늘 바쁘신데 말씀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인 사회에 좀 더 뭔가 좀 그 어른으로서 또 한인의 사태가 좀 잘 정리되도록 우리 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곁들여서 저기 냉담보다는 질타를 하더라도 막 나무라더라도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여기 질타라는 것도 관심이 있으니 그러니까 네. 애정 좀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KBN 같은 데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참 그 방송인데 자 건설적인 방향으로 한인의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뭐 한지붕 두 가족 이게 세계적으로 자꾸 뉴욕이 자꾸 망신사를 받고 있는데 하루속히 정상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특히 방송에서도 애정을 좀 더 가지시고 그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 파운데이션의 조병창 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